노자는 말한다. 지족불욕, 지지불태, 가의장구. 만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춤을 알면 위태로움이 없으니 그렇게 만족함을 알고 살고 멈출 줄 알고 살면 오래오래 편안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은 한없이 높아지려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멈출 줄 아는 것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의 자신을 떠나 오롯이 참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은 일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만족하면서 사는 일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바란다. 거기에서 실패로 끝나면 좌절하고 성공하면 환호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을 거두면 일의 속도를 높이고 점점 더 큰 포부를 가지게 된다. 이때 스스로 겸손하여 더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간다면 더 큰 성장이 따라오겠지만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자만하고 일을 크게 벌리고 욕심을 부린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노자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가 어디인지 선을 모르고 자꾸 그 선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노자는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몸을 뒤로 물리는 게 지혜로운 처신이라 가르친다. 나이 50. 젊음의 윤기와 노년의 지혜가 공존하는 시기다. 어린 시절의 열정과 무궁한 환상은 아직 우리 안에 살아있는데 동시에 지난 날들로부터 얻은 깊은 통찰력과 경험도 또한 우리를 이끌어준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며 지난 세월이 그려낸 삶의 명화와도 같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장면을 그릴 차례다. 50에 서면서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이제는 자신의 꿈과 열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떠한 길을 걷고 싶은지를 결정할 때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는 것이 중요하다. 급하게 뛰어올라야 할 필요는 없다. 50에 도달했을 때 지금까지의 삶을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 후회와 자부심이 공존할 것이다. 실패한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성취한 순간들도 더 많을 것이다. 지난 날들이 우리를 이끈 것처럼 앞으로의 날들도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 50에 있는 노자는 50에 꼭 기억해야 할 노자의 말과 공허를 멈춤과 비움으로 채우는 도덕경의 지혜를 담은 책이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면 앞으로의 충만한 날들을 위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곱게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붉은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은 화살나무의 단풍이나 은은하고 담백한 노란색 개수나무 단풍, 북풍한 설에도 끄덕없이 견디는 남천의 단풍은 특히 그렇다. 봄에 피는 매화나 산수유, 목련보다 단풍이 더 애틋하고 아름답다.
사람은 대체로 나이가 들며 부드러워진다. 세월이 그렇게 만든다. 바닷가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 영겁의 세월 동안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다. 파도에 실려오는 세월의 힘이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들듯 사람도 세월의 힘으로 유연해진다. 인생은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순리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인생 전반전엔 깨닫지 못했다. 노자가 말한다. 도란 항구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질박한 통나무처럼 작아 보이지만 천하에 이를 다스릴 신하는 없다. 제후나 왕이 이를 지킬 줄 알면 만물이 장차 저절로 번창하고 천지가 서로 합해 감로가 내리고 백성은 법이 없어도 저절로 균등해진다. 봄에는 꽃으로 피고 여름에는 청청한 푸른 잎을 휘날리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자신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삶의 도다. 단풍들 시절에 봄꽃을 시샘한다고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여 단풍이 떨어질까 두려워 억지로 부여잡는다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면 내면은 성숙해지고 인간관계는 부드럽고 원만해진다. 천지가 서로 합해 감로가 내리고 백성은 법이 없어도 저절로 균등해진다라는 구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언어의 힘은 채찍보다 강하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무모한 욕망을 좌절시키고자 신이 동원한 수단은 채찍이 아니라 언어의 교란이었다. 이렇게 말은 무척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선 말 때문에 화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자는 말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비어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 더 많은 것을 생성시킨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공자가 자신의 저서를 주나라의 도서관에 보관하기 위해 그곳에서 사서로 근무하던 노자를 찾아갔다. 처음에 거절한 노자는 공자가 워낙 강하게 부탁하자 먼저 책의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 공자는 자신의 저서 12권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주저리 설명해 나갔다. 그러자 노자는 말했다. 너무 번잡하니 요점만 말하시오. 내공이 얕으면 말이 번잡해진다.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갖추려면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 습관을 갖춰야 한다. 존재가 편해지기 위해선 집이 단출해야 하듯 인간관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선 사용하는 말이 쉽고 간단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처럼 자신의 생각에 확증 편향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보다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겸손한 태도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더 좋은 습관이다. 사용하는 언어에서 매화 향기처럼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야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몸이 구부정하면 그림자도 구부정하듯 사용하는 말이 곧지 못하면 사람의 됨됨이도 곧지 않게 된다. 굽이길 인생, 성패에 연연하지 말라. 노자는 말한다. 돈은 선한 사람의 보배요. 선하지 않은 사람의 피난처다. 사람이 선하지 않다 해도 어찌 버릴 게 있겠는가. 선하지 못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게 있듯 실패를 통해서도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어쩌면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이 더 값진 것인지도 모른다. 원효는 2가지 실패로 득도했다. 첫 번째 실패는 당나라 유학길에서의 해골바가지 사건이다. 의상대사와 함께 유학길에 오른 원효는 어느 움집에서 잠을 청했는데 자다가 목이 말라 옆에 있는 바가지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 그 바가지는 해골이었고 원효는 먹은 음식을 전부 토해냈다.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 원효는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우쳤다. 2번째 실패는 너구리와 관련이 있다. 어느 날 원효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대안 스님을 찾았다. 마침 스님은 굴 속에서 너구리 새끼를 안고 있었다. 어미를 잃은 너구리 새끼들을 거두고자 동굴 속으로 데려왔던 것이다. 대안 스님은 새끼들에게 먹을 젖을 구하러 서라벌에 다녀온다며 원효에게 너구리 새끼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말했다. 원효는 정성껏 새끼들을 돌봤지만 배가 너무 고팠던 나머지 새끼 한 마리가 죽고 말았다. 원효는 죽은 너구리 새끼를 안고 아미타경을 외웠다. 그때 마침 대안 스님이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 원효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시는 게요? 너구리 새끼 한 마리가 죽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연부를 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안 스님이 말했다. 죽은 새끼가 그 소리를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새끼들이 알아듣는 소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안 스님은 살아있는 너구리 새끼에게 구해온 젖을 먹이며 말했다. 이게 바로 너구리가 알아듣는 경입니다. 원효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원효는 그러한 열패감을 자양분으로 삼아 수행에 정진했고 마침내 한국을 대표하는 고승이 되었다. 실패했다고 여기는 일들에도 성공의 씨앗이 자라고 있고 성공했다고 여기는 일들에도 실패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다. 성공과 실패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내 마음에 달렸다. 굳이 어두운 면을 어둡게 채색할 필요가 있을까? 노년의 삶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우는 것이다. 그래야 연꽃처럼 꺾이지 않는다. 하루에 하나씩 비우자는 비움에 결심이 없다면 노년은 외로워 죽고 고독해 죽는다. 넘치는 욕망을 비우지 못하면 절대 고독과 소외를 느끼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된다. 노자는 말한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는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비틀어진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그래서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꺾이고 만다. 노년의 고독을 이기지 못하면 부러진다. 폭삭 고꾸라진다. 생명의 기운은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다. 어디 노년의 삶만 그러랴. 인생이란 게 고독 아니던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 혼자다.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순 있지만 남이 내가 될 순 없다. 설사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해도 나는 나로 살고 싶다. 남들처럼 되는 것보다 고독을 견디며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낫다. 고독을 즐기며 살아가면 고독에 부러지지 않는다. 나이 50은 그저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가는 길,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부터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결국 우리의 삶의 미소와 풍요로움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나이 50, 이제 시작이다.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모험과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단정하게 걸어가자. 두려움 없는 용기와 끊임없는 열정만 있다면 새로운 삶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노자는 말한다. 지족불욕, 지지불태, 가의장구. 만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춤을 알면 위태로움이 없으니 그렇게 만족함을 알고 살고 멈출 줄 알고 살면 오래오래 편안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은 한없이 높아지려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멈출 줄 아는 것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의 자신을 떠나 오롯이 참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은 일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만족하면서 사는 일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바란다. 거기에서 실패로 끝나면 좌절하고 성공하면 환호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을 거두면 일의 속도를 높이고 점점 더 큰 포부를 가지게 된다. 이때 스스로 겸손하여 더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간다면 더 큰 성장이 따라오겠지만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자만하고 일을 크게 벌리고 욕심을 부린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노자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가 어디인지 선을 모르고 자꾸 그 선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노자는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몸을 뒤로 물리는 게 지혜로운 처신이라 가르친다. 나이 50. 젊음의 윤기와 노년의 지혜가 공존하는 시기다. 어린 시절의 열정과 무궁한 환상은 아직 우리 안에 살아있는데 동시에 지난 날들로부터 얻은
깊은 통찰력과 경험도 또한 우리를 이끌어준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며 지난 세월이 그려낸 삶의 명화와도 같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장면을 그릴 차례다. 50에 서면서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이제는 자신의 꿈과 열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떠한 길을 걷고 싶은지를 결정할 때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는 것이 중요하다. 급하게 뛰어올라야 할 필요는 없다. 50에 도달했을 때 지금까지의 삶을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 후회와 자부심이 공존할 것이다. 실패한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성취한 순간들도 더 많을 것이다. 지난 날들이 우리를 이끈 것처럼 앞으로의 날들도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 50에 있는 노자는 50에 꼭 기억해야 할 노자의 말과 공허를 멈춤과 비움으로 채우는 도덕경의 지혜를 담은 책이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면 앞으로의 충만한 날들을 위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곱게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붉은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은 화살나무의 단풍이나 은은하고 담백한 노란색 개수나무 단풍, 북풍한 설에도 끄덕없이 견디는 남천의 단풍은 특히 그렇다. 봄에 피는 매화나 산수유, 목련보다 단풍이 더 애틋하고 아름답다. 사람은 대체로 나이가 들며 부드러워진다. 세월이 그렇게 만든다. 바닷가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 영겁의 세월 동안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다. 파도에 실려오는 세월의 힘이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들듯 사람도 세월의 힘으로 유연해진다. 인생은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순리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인생 전반전엔 깨닫지 못했다. 노자가 말한다. 도란 항구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질박한 통나무처럼 작아 보이지만 천하에 이를 다스릴 신하는 없다. 제후나 왕이 이를 지킬 줄 알면 만물이 장차 저절로 번창하고 천지가 서로 합해 감로가 내리고 백성은 법이 없어도 저절로 균등해진다. 봄에는 꽃으로 피고 여름에는 청청한 푸른 잎을 휘날리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자신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삶의 도다. 단풍들 시절에 봄꽃을 시샘한다고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여 단풍이 떨어질까 두려워 억지로 부여잡는다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면 내면은 성숙해지고 인간관계는 부드럽고 원만해진다. 천지가 서로 합해 감로가 내리고 백성은 법이 없어도 저절로 균등해진다라는 구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언어의 힘은 채찍보다 강하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무모한 욕망을 좌절시키고자
신이 동원한 수단은 채찍이 아니라 언어의 교란이었다. 이렇게 말은 무척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선 말 때문에 화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자는 말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비어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 더 많은 것을 생성시킨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공자가 자신의 저서를 주나라의 도서관에 보관하기 위해 그곳에서 사서로 근무하던 노자를 찾아갔다. 처음에 거절한 노자는 공자가 워낙 강하게 부탁하자 먼저 책의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 공자는 자신의 저서 12권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주저리 설명해 나갔다. 그러자 노자는 말했다. 너무 번잡하니 요점만 말하시오. 내공이 얕으면 말이 번잡해진다.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갖추려면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 습관을 갖춰야 한다. 존재가 편해지기 위해선 집이 단출해야 하듯 인간관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선 사용하는 말이 쉽고 간단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처럼 자신의 생각에 확증 편향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보다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겸손한 태도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더 좋은 습관이다. 사용하는 언어에서 매화 향기처럼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야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몸이 구부정하면 그림자도 구부정하듯 사용하는 말이 곧지 못하면 사람의 됨됨이도 곧지 않게 된다. 굽이길 인생, 성패에 연연하지 말라. 노자는 말한다. 돈은 선한 사람의 보배요. 선하지 않은 사람의 피난처다. 사람이 선하지 않다 해도 어찌 버릴 게 있겠는가. 선하지 못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게 있듯 실패를 통해서도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어쩌면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이 더 값진 것인지도 모른다. 원효는 2가지 실패로 득도했다. 첫 번째 실패는 당나라 유학길에서의 해골바가지 사건이다. 의상대사와 함께 유학길에 오른 원효는 어느 움집에서 잠을 청했는데 자다가 목이 말라 옆에 있는 바가지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 그 바가지는 해골이었고 원효는 먹은 음식을 전부 토해냈다.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 원효는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우쳤다. 2번째 실패는 너구리와 관련이 있다. 어느 날 원효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대안 스님을 찾았다. 마침 스님은 굴 속에서 너구리 새끼를 안고 있었다. 어미를 잃은 너구리 새끼들을 거두고자 동굴 속으로 데려왔던 것이다. 대안 스님은 새끼들에게 먹을 젖을 구하러 서라벌에 다녀온다며 원효에게 너구리 새끼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말했다. 원효는 정성껏 새끼들을 돌봤지만 배가 너무 고팠던 나머지 새끼 한 마리가 죽고 말았다.
원효는 죽은 너구리 새끼를 안고 아미타경을 외웠다. 그때 마침 대한 스님이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 원효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시는 게요? 너구리 새끼 한 마리가 죽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연부를 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한 스님이 말했다. 죽은 새끼가 그 소리를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새끼들이 알아듣는 소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스님은 살아있는 너구리 새끼에게 구해온 젖을 먹이며 말했다. 이게 바로 너구리가 알아듣는 경입니다. 원효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원효는 그러한 열패감을 자양분으로 삼아 수행에 정진했고 마침내 한국을 대표하는 고승이 되었다. 실패했다고 여기는 일들에도 성공의 씨앗이 자라고 있고 성공했다고 여기는 일들에도 실패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다. 성공과 실패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내 마음에 달렸다. 굳이 어두운 면을 어둡게 채색할 필요가 있을까? 노년의 삶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우는 것이다. 그래야 연꽃처럼 꺾이지 않는다. 하루에 하나씩 비우자는 비움에 결심이 없다면 노년은 외로워 죽고 고독해 죽는다. 넘치는 욕망을 비우지 못하면 절대 고독과 소외를 느끼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된다. 노자는 말한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는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비틀어진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그래서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꺾이고 만다. 노년의 고독을 이기지 못하면 부러진다. 폭삭 고꾸라진다. 생명의 기운은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다. 어디 노년의 삶만 그러랴. 인생이란 게 고독 아니던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 혼자다.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순 있지만 남이 내가 될 순 없다. 설사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해도 나는 나로 살고 싶다. 남들처럼 되는 것보다 고독을 견디며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낫다. 고독을 즐기며 살아가면 고독에 부러지지 않는다. 나이 50은 그저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가는 길,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부터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결국 우리의 삶의 미소와 풍요로움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나이 50, 이제 시작이다.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모험과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단정하게 걸어가자. 두려움 없는 용기와 끊임없는 열정만 있다면 새로운 삶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